여기 은행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귀찮아하죠. 냄새가 몹시 납니다. 은행알을 먹으려면 이걸 떼야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이 핵입니다. 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둘러싸고 있고요. 율곡선생 그러면 이황을 떠올리게 되고요. 조선적으로 하면 떠올리는 사상가, 당연히 이황과 이 두 분이죠. 율곡과 퇴계. 한 분은 퇴계는 주로 주리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지만은 서경덕은 주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와 기의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율곡은 비교적 합리적인 자세를 취했죠. 물리적으로 볼 때도 두 개서를 취합을 한 겁니다. 실제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율곡이 가진 사상적 편력 중에 특징적인 것은 본의 아니게라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불교에 심취했었거든요.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산에 들어가서 절에 있었고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의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중국 불교 또는 인도 불교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전통신앙을 많이 수용한 일종의 습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선종계통은 그런 면이 강하거든요. 특히 산속에 있는 열들은 정치적인 것과 별개에 있는 산속에 있는 사찰들은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신앙, 전통사상, 도교적 분위기를 풍기지만 선교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율곡은 자연스럽게 아마 접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율곡은 말 그대로 주기론과 주리론을 두 개 자체를 수용하는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역시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와 기간의 논쟁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가 뭘까? 기가 뭘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 감성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과 정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도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이론도 있고 카오스 이론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시대 사람들이 만약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기호고요. 그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사용됐던 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 그걸 이렇게 추상화시키거나 신비화시키거나 그리고 정말 대단하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기론에 관해서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조선조 사회를 The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조선을 건국하는 데 주체 역할을 했고 500년 동안 조선 사회를 지배했었고 이 지배란 것은 단순하게 경제, 정치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권력, 모든 경제적인 것, 토지 소유죠. 심지어 문화까지도 종교까지도 장악한 것이 이 조선주의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좋은 시선을 볼 수는 없는 거죠. 비판적으로 때론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오해가 되는 이기론에 관해서도 제가 냉랭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주를 해석할 때 이를테면 본질에 해당하는 것, 구성이죠.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문제가 결국 이기론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성과 감성 이런 류의 구분이 아니라 바로 그거죠. 그랬을 경우에 있는 것에서 작동을 하게 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작동 그 자체죠. 작동 자체는 움직임도 있지만은 그 움직임의 결과인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실제도 이런 것들을 일단 기라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죠. 제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와 기와 있는데 결국 이와 기는 늘 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율곡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론론적
이기론입니다. 이론론적 이기론이죠. 그러니까 이와 기는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두 가지 요소가, 사실 두 가지도 아니지만 두 가지로 개별한 겁니다. 이렇게 유형화시킨 두 가지 요소가 작동을 하는데, 같이 작동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개 것도 아니지만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옷이 있으면은 이제 옷의 밖과 안이 있습니다. 제가 동전 하나 꺼내 들려보죠. 동전이 있으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표현 정도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메비우스 띠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아이들도 다 아는 용어지만, 메비우스 띠처럼 사실 안과 밖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늘 가변적인 이런 관계를 봐요. 그리고 우버로보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뱀인데요. 그것도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뱀이 스스로가 꼬리와 입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먹어가면서 원흉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만 년 전부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만 년 이후에는 너무나 많이 전 세계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만, 이런 나선형 문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죠. 모든 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류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런 걸 서큘레이션 시스템 시롤입니다. 환류 시스템 이론이죠. 그것도 한 선이 아니라 세 개 선으로 제가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트리플, 세 개, 삼류의 환류 시스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모든 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섞느냐는 거죠. 배합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기의 문제도 사실은 배합 비율의 문제라고 보고요. 주기 얘기를 때는 전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로 하느냐, 기를 주로 하느냐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발 기수, 이가 발하고 기가 따라간다. 또는 기발리승, 기가 발하고 이가 따라간다. 이런 식의 이론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이와 기로 굳이 구분하고 유형화시킨다면, 이와 같은 상대적인 요소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환류 시스템으로 하면서 연결되는 거고, 다만 배합 비율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가 중요했을 때는 기의 요소가 강해지고, 이가 중요했을 때는 이의 요소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 이론을 그대로 사회 현상에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거든요. 보수와 진보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늘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어디 더 보수에 힘을 주는가, 때에 따라서 어디에 더 진보에 힘을 주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만나게 해서 배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 딱 잘라가지고 이건 보수다, 이건 진보다, 나는 보수를 지향한다, 나는 진보를 지향한다, 거기다가 걸맞지 않게 도덕 개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기론도 현대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배합 비율론과 환류 시스템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 있는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주체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체 역할이. 때로는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네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역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역사상에서 이와 유사한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동학 농민구들이 사용한 것이 바로 사발통문입니다. 사발통문이 가진 이 이론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완벽한 원형의 질서고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사발통문은 딱 사발로 찍은 다음에 그 곳곳에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주체가 따로 없는 겁니다. 주와 종, 주와 객의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이론은 사실은 고대 사회라든가 더 전 시대로 가면은 이런 흔히 말하는 공동체 원리의 기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 문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서양을 통해서 그런 걸 쉽게 이해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아도왕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도왕의 이야기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원탁회입니다. 자, 기사들이 원탁에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여기서는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랭크가 없는 겁니다. 서열이. 위계가 없으니까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저는 조선시대의 이기론이라면은 지금도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있는 위상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그리고 덩어리와 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여지고, 때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덩어리,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거는 사라지게 되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윤회가 되는 거죠. 우리 역사 또는 사상에서 의미 있는 것이 있죠.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에 관해서는 그 출처와 시원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리고 천부경이 9981자를 해석하는 것은 정말 진한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지만 저는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분들의 많은 설명과 해석에도 그다지 동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 표방하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일시무시일, 일정무정. 처음과 끝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 만나서 어우러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환, 밸류 시스템이고 우주의 근본 원리고, 우리 인간이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기론, 우리 이 시대에 맞게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압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지금은 것들이 다 죽었죠. 그러나 압니다. 몇 달만 지나면은, 따뜻한 봄이 오면, 햇살이 따가워지면은 다시 살아나고,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리라는 것을, 이거는 보통 사람 느끼는 당대적 감정이고요. 역사학자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60년의 세월이 아니라 수백, 600년, 6천년, 6만년, 60만년의 세월을 역사학자들은 보기 때문에 알죠, 분명히. 그리고 지속되리라는 것도, 그리고 언젠가는 또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도 알죠.